어젯밤 QLD TQQQ 들고 주무신 분들, 계좌가 왜 이렇게 뛰었는지 오늘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TQQQ는 하룻밤 사이 4.94% 뛰었고 QLD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봐야 할 건 단순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어젯밤 나스닥을 끌어올린 진짜 주인공이 엔비디아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월스트리트 반도체 장비주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나스닥을 타고 QLD TQQQ 계좌까지 번졌습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오늘 계좌가 올라도 그냥 운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다음에 시장이 흔들릴 때도 어디를 봐야 하는지 기준이 생깁니다. 어젯밤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반도체 설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칩을 파는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게 움직인 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파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검사 장비 1위 기업 KLA가 9% 넘게 폭등했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실상 독점하는 ASML이 5% 넘게 올랐습니다. 식각 장비의 랩리서치, 증착 장비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5%에서 6%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AMD, 인텔, 마벨, 온세미컨덕터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3% 넘게 솟구쳤습니다. 반면 대장 엔비디아는 2.63% 올랐습니다. 물론 강한 상승입니다. 하지만 어젯밤만 놓고 보면 대장보다 장비주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히 누가 칩을 잘 파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공장을 더 짓고 누가 장비를 더 사고 누가 인공지능 수요를 실제 생산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 남부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을 만들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생태계 프로젝트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돈이 들어갑니다. 향후 10년에 걸친 전체 투자 규모는 1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언급됐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거의 2천조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이건 그냥 공장 몇 개 더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빨아들이는 메모리 수요가 너무 커져서 기존 생산 능력만으로는 앞으로의 주문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는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가격은 바닥을 기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감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양이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고 특히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시장은 다시 부족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단어는 부족입니다. 공급이 남아돌 때는 가격 결정권이 고객에게 갑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적고 기술 장벽이 높으면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넘어갑니다. HBM은 아무 회사나 당장 찍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야 하고 발열, 속도, 전력, 수율을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만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월스트리트가 한국 메모리 공급망에 큰 점수를 준 겁니다. 이제 QLD TQQQ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ASML 장비를 사야 합니다. KLA 검사 장비가 필요합니다. 랩리서치 장비가 필요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뉴욕에서 폭등합니다. 이 장비주와 반도체주들이 나스닥을 밀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QLD TQQQ 계좌에 바로 찍힙니다. 이게 어젯밤 흐름입니다. 한국의 공장 발표가 미국 장비주를 움직이고 미국 장비주가 나스닥을 움직이고 나스닥이 QLD TQQQ를 움직인 겁니다. 멀리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좌와 한 줄로 연결된 뉴스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장비 주문은 그보다 훨씬 먼저 들어갑니다. 시장은 완공된 공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 투자 계획이 확정될 가능성, 수요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살아날 때 가장 먼저 튀는 종목이 장비주입니다. 여기에 이미 며칠 전부터 장비 시장 전망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웨이퍼 가공 장비 시장이 2025년 약 1,100억 달러에서 2026년 1,400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로직, D램, HBM 수요가 동시에 장비 시장을 밀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그 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가장 무거운 증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작정 환호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사이클 초입에서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오릅니다. 반대로 사이클이 꺾일 때도 가장 먼저, 가장 차갑게 빠집니다. 과거에도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모두가 공장을 늘렸고 그 공장들이 동시에 물량을 쏟아내는 순간 가격은 무너졌습니다. 좋은 시절의 과한 투자가 다음 침체의 씨앗이 되는 일은 반도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수요는 분명 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는 분명 거대합니다. 장비주 랠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갈 때 인공지능 수요가 그 물량을 계속 받아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QLD TQQQ 투자자는 바로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강한 날에는 추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강한지 모르면 다음 조정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겁만 내고 있으면 진짜 큰 사이클을 눈앞에서 놓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흐름이 QLD TQQQ에 어떤 힘을 주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좌가 오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이 밀어올린 겁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밀어올린 겁니다. 이제 시장은 새로운 시험대로 들어갑니다. 2026년 상반기가 끝났고 3분기가 시작됩니다. 7월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돈을 쓰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주가를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어젯밤 QLD TQQQ 상승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투자, 미국 장비주 폭등, 인공지능 메모리 부족, 나스닥 강세가 한 줄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결국 큰 돈은 매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큰 흐름을 이해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에게 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챙겨보시면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